자, 이게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평가하고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예, 문재인 정권, 지금 말씀 부동산 문제도 얘기를 했고, 27번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만 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금 결론에 이른바 27전 27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예, 세간의 평가는 뭐 여러 가지 나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예,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좀 초유 상황에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수위도 없었고 그냥 바로 그렇죠. 와서 국정과제 만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국민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한 건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뭐 대통령으로서 무슨 월권을 하고 정말 그 누가 보면 직권남용을 한다 이렇게 비춰진 행동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면에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인사를 청와대가 좀 그 인사를 할 때 사람을 좀 폭넓게 네. 인재를 모으는 그런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이른바 자기정에서 사람들을 네, 주로 네. 쓴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거. 뭐 또 그 일본과의 여러 갈등 속에서도 그 우리가 소재 부품 그 산업을 좀 재육성해서 네. 잘 대처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장점이 많은데 이런 것이 더 묻혀지는 정권 말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윤석열 그 당선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만찬을 했는데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겠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게 만구의 진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 있었고 공도 있었고 그 공과가 분명히 이제 더 앞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텐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공은 잘 계승해서 이어가고 과는 개선하고 고치는 그런 이제 다음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선거는 어차피 정권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게 했다라고 하면은 집권 연장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집권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세력이구나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캠페인 내내 정권 교체라는 화두를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물론 23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만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녹아 있을 테지만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공과 지금 말씀하신 공과 중에 상당 부분이 과 쪽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된다. 부동산 문제 27전 27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예, 시민으로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인사 문제도 조치하지는 못할까. 그거 말고 한두 가지를 더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다 말았는데, 못했는데, 네. 자, 지금 어제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공표된 걸 보면, 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0%대 중후반을 그렇습니다. 오르내리고 예. 있습니다. 거의 뭐 초유의 일이죠. 예, 예. 윤석열 당선인과도 비슷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잘할 것 같냐라는 것도 40대 중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민들이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특히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이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식들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잘못된 상황들이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국민들한테 강의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또 때로는 본인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해 나가려고 했던 그 점은 나는 앞으로 더 평가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특별한 부정부패 없었고 권력형 부정부패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더 평가를 받아야 하고 뭐 한두 가지 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않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만약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지지에 대한 그 비율이 지금같이 유지된다면 굉장히 시사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풍향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문제도 너무 속단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실패다든지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들한테 큰 신뢰 이랬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 공과 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권 두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저렇게 국정 수행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뭐 전례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매우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정치학자들도 바라보는데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됐길래 지금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 제가 청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저 40%의 의미가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그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이 지지율이 47.8 그렇다면은 이게 어떠한 이 괴리가 있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렇게 잘했다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저거밖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느냐. 자, 그 현실적인 괴리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요. 네.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자 대통령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상임고문 이런 3자가 신삼국지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 신삼국지. 네, 그런 분석을 어느 언론에서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또 하나는 문재인. 문재인 퇴임한 대통령도 하나 그래서 이제 영토를 갖고 그냥 워낙 네.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니까 그렇군요. 네. 해놨던데 저는 이제 그런 정치 공학적인 생각보다는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래야 이 국민이 코로나19를 포함한 지금 각종 불평등, 양극화의 위기, 또 미중 러시아 등 패권 전쟁의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네. 엄청난 현안 있잖아요. 남북 관계 지금 경색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네. 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좋을 수 있으면 돕고 그 대신 정말 그 잘못한 거, 또 개선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과감히 질책하고 네. 또 여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금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보 불안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들이 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포용하고 때로는 야당한테 져주기도 하고 또 인사도 좀 잘하고 뭐 이런 거 국민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나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만찬 회동을 통해서 조그만 그 통합의 네. 또 화합의 불씨를 다시 살린 거에 대해서 네.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선 전후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제가 초대를 한 상황이죠. 네, 제 방송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점 같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아예 공개를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만 우리 너무 이제 양기대 의원님과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제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죠. 예, 이게 치열하게 뭐 논쟁이 이렇게 벌여야 되는데 우리 해관님이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기관하고 질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40%까지 유지되는 게 여론조사 기관하고 질문지 대체 어떤 질문지냐라고 보고 싶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우리 양기대 의원께서 말씀해 문정부에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김상조는 왜 물러났고 조국은요, 박영선은요, 윤미향은요 이렇게 다다다다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뭐 중재할 건 아니지만 우리 양기대 의원 얘기는 권력형 비리는 네,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조금 보완 설명을 해주시죠. 김상조, 조국, 박영선, 윤미향 다 뭡니까?라고 지금 회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근데 예. 저도 뭐 기자 생활도 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한 20년까지 되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입니다. 그 비리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나라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못 갖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 단계에서는 저는 그런 고질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상조 씨라든지 뭐 조국, 웬 박영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또 윤미향 국회의원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또 검찰이나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의 그 확인을 통해서 뭐 의혹이 있다면 이제 가부가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되셨죠? 네.